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연애를 요즘 너무나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던 20대 중반입니다. 소개팅 어플도 이용을 해보고 소개팅 주선이 되어 받아봤지만 나의 인연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고 스터디 같은 곳을 구해야 하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요즘 스터디에서 잘 친해지기만 하면 섹터디라는 말도 있듯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까 마냥 기대도 하고 있었죠. 취업을 해서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며 연애도 해보고 싶고 스터디를 하여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여자 3명, 남자 2명이 있던 그룹에 참여를 하게 되어 시작을 하게 되었죠.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들어간 스터디입니다. 처음에는 공부를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맞으니 바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이 쉽게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커플이 될 수도 있고 섹터디라는 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쉬운 것은 아니니 마냥 기대를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인사를 할 때에도 매우 어색하였는데 그중에 눈에 들어오는 한 친구가 있었고 이 친구가 나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게 되어 뭔가 더 기억에 남는 것은 있더라고요. 취업을 하게 되고 상당히 바빠지면서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돈을 쓸 시간이 처음 3개월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일을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배워야 하는 입장이라서 퇴근하면 집에 오자마자 침대로 가기 일쑤였고 야한 영상을 보거나 할 힘도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힘들었고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연애를 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스터디 그룹을 알게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것저것 정보도 알아내려고 했고 최대한 저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서 정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던 찰나에 어떤 분이 취준생의 입장에서 취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기취업자라서 영향은 없었지만 다들 축하해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마침 거리 해제가 풀려서 모이게 되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였어요. 이때는 저도 취업을 하게 된 지 1년이 넘었던 터라서 여유가 생겼고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그분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계기도 있었어요. 어느 날 스터디를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던 그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같이 걸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분이 뭐를 떨어뜨려서 제가 우연찮게 줍게 되었고 그래서 다가가서 저기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했는데 스터디를 같이 하는 그분이었어요. 스터디 이후에 밖에서 만나 반가워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제가 가볍게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나 하자고 하며 제가 취업을 하게 된 이야기, 그분이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조금 더 가까워진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지던 찰나에 다른 분이 취업을 하시게 되었고 역사적 그날이 가까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메뉴는 치맥이었어요. 삼겹살에 소주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치맥으로 정하게 되었고 호프집을 찾게 되었어요. 거기서 마셔야 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다들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분과 저는 그 자리에서도 우연찮게 더 친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의 스파크도 점점 튀어져 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가는 방향이 같았고 그래서 당연히 역사에 그날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대로 들어가기 아쉽기도 한데 좀 더 얘기를 해보지 않겠냐 하면서 술을 가볍게 더 한잔하자고 해서 칵테일 바로 가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저도 혼자 살고 있었지만 그분도 혼자 살고 있던 터라 당연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손을 잡고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몸을 탐닉하고 사랑을 하는 과정이 마치 저돌적이면서 아름다운 로맨틱한 사랑의 과정이었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좋아하고 아껴주며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섹터디가 이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장시간 사랑을 나누면서 더 가까워지고 서로 포개지게 되었습니다. 몸매가 좋았던 그분이어서 더 흥분이 되고 달아오르게 되었고 미친 듯이 서로 키스하면서 바라보았고 사랑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현자 타임도 오지 않은 채 밤새 같이 있었고 다음 날이 주말이었기 때문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술이 깨고 아침이 오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 잠시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모닝키스를 하고 또 모닝 사랑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엇국을 끓여주고 아침 해장을 시켜주었고 오늘 계획이 뭐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하였어요. 그러면 우리 날씨도 좋은데 영화나 보고 드라이브를 갈까 제안을 하게 되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사랑을 했어도 정식으로 고백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재미있는 영화도 보고 좋은 곳도 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고 푸른 바다가 멀리 보이는 풍경을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고백을 하게 되었고 내 옆에 있어 달라는 제스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서로 몸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진지하게 만남도 하며 키스도 하고 사랑도 나누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서로 정말 잘 맞고 의외로 코드도 잘 맞아서 서로 부끄럼 없이 서로를 대하며 잘 알게 되었던 것이죠. 아직 저희의 연애는 아무도 그곳에서는 몰랐고 조용히 연애를 하게 되었으며 다행히 들키지도 않아서 스터디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터디에서 섹터디로 이어지고 단순히 몸을 서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연애를 하는 사이로 이어져서 너무 행복했어요. 원하던 이상형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 연애도 예쁘게 하게 되었고 당연히 직장 생활도 안정적이게 되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남의 얘기라 생각했는데 저에게 이런 순간이 찾아올지 몰랐고 그래서 더 기뻐했고 서로 더 좋아했던 것이었죠. 아직도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어쩌다가 만나 사랑을 하게 되었을까 간혹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더 신기하지만 이런 인연이 이제야 나타난 것도 뭔가 신기하면서도 좋았고 더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우리는 연애도 하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스터디는 조만간 그만둬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서로 잘 이어지고 있답니다. 만남의 오작교는 따로 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서로 직장에 취직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직업상 출장을 많이 다녀요. 거의 한 달에 집에 있는 날이 일주일도 안 되고 그래도 사람은 참 착하고 가정에 충실합니다. 큰아이는 대학을 보내서 기숙사로 들어가고 이제 둘째 차례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둘이 4살 차이라서 살얼음 같은 시기를 같이 안 보낸 거죠. 무난하게 공부해서 대학 가졌고 둘째는 조금 성적에 욕심이 있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학원도 보내보고 제가 원래 공부방을 했었어서 욕심내서 아이를 직접 지도하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문제들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고1부터는 제대로 선생님 정해서 공부시켜주는 게 좋다고 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좋은 선생님을 찾았어요. 그냥 잘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와도 잘 맞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는 고모님 댁에서 아이들 가르쳤던 과외 선생님을 소개받았는데 성적도 좋고 애들 담당도 잘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다니다가 유학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따로 회사 안 들어가시고 애들 과외하는 게 잘 가르친다 소문나서 아예 오피스텔 잡아두고 애들 수업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5등급에서 1등급 만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해서 과외줄이 서 있었는데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티오가 없다가 우연치 않게 저희 아이를 맡아주셨어요. 시기도 맞았고 아이들 상담한 다음에 일주일 수업해보고 가능성 있는 친구들만 봐주신다는데 다행히 저희 아이에게서 가능성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번듯하니 성격도 좋고 싹싹한데 또 애 가르칠 때에는 확실하게 딱딱 짚어주시니까 좋고요. 아이도 선생님을 굉장히 잘 따라요. 한번 수업 들어보고 자기도 성적에서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니까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중상위권 맴돌았는데 받기 전보다 2달 만에 반등수가 4등이나 올라서 상위권으로 바로 진입 직전이에요. 따로 잘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에 뭐 선물도 드리려고 하면 칼같이 거절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애가 대학 잘 가서 뭐 그때면 모를까 지금은 받을 것도 아니라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걸 보고 참된 선생은 저런 게 아닐까 생각도 들었네요. 그래도 고마운 마음에 뭐라도 챙겨주고 싶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집에서 반찬이나 조금 만들어 드리는 거였어요. 멀리 산경에서 혼자 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반찬을 좀 챙겨드렸는데 그건 다행히도 받아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비싼 갈비나 게장 이런 건 또 안 받으시고 진짜 집에서 먹는 멸치볶음이나 감자볶음 이런 것만요. 처음에 아이들 가르치는 공간에 방문했는데 진짜 공부만 딱 하도록 맞춰져 있어요. 심지어 독서실도 따로 안 보내요. 방 2개에 복층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인데 위에 복층에서 수업하고 밑에 방 2개에서는 독서실처럼 애들 공부 공간으로 오픈하시거든요. 선생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은 따로 다른 층에 있다고 해요. 학원 건물을 안 차리시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여튼 공부하고 나서 시험 기간이 끝나면 중간 점검 및 상담으로 낮에 학부모 상담이 잡혀 있어요. 오후 시간대에는 애들 공부해야 돼서 방문도 못하게 하시고 앞에서 픽업만 가능해요. 어떻게 수업하는지 궁금한데 치맛바람 부는 엄마들 싫어서 이렇게 딱 소수만 관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성적만 올라준다면 괜찮기도 하고 아이도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1년 정도 가르쳐 놓으니까 정말 상위권으로 바로 띄워주더라고요. 반에서 10등 내외, 전교에서도 100등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30등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상위권 친구들이랑 제대로 경쟁하고 있어요. 시험 끝나고 상담하러 갔는데 아이가 정말 의지가 있고 또 다른 친구들보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 연도 잘하면 완전 10등 안으로 상위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여서 대학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믿고 맡겼던 것도 정말 잘했다 싶고 매번 이렇게 궁금할 즈음에 불러서 상담 형식으로 방향도 알려주시는데 감사했어요. 그 전에 첫째는 정말 제가 치맛바람이라는 치맛바람은 다 쓸고 다니면서 비교해보고 여기저기 보냈어서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딱 한 군데 제대로 잡아서 보내니까 아이도 흔들리지 않고 좋고 무엇보다 사교육비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반찬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셔서 더 챙겨드리고 싶은데 안 받아주셔서 못해드리는 거라고 했죠. 비싼 거야 사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소소한 반찬들은 반찬 가게에서 사 먹으면 그 맛이 안 난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이 교육에 대한 건 맘 놓고 저도 좀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취미 생활도 가지고 그랬어요. 어느 날 장보고 집에 돌아오는데 시장 근처의 호프집에서 선생님 혼자 치킨이랑 맥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선생님 하면서 들어갔더니 멋쩍게 웃으시면서 치킨이랑 맥주가 먹고 싶은데 근처에 친구가 없어서요. 허허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같이 먹겠다고 앉아도 되겠냐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술도 먹고 하면서 맨날 아이 공부 얘기만 하다가 사람 사는 이야기도 했어요.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여자친구분이랑 헤어지신 것 같더라고요. 원래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매달리는 걸 좀 싫어했대요. 자기는 결혼하고 같이 살고 그러고 싶은데 하루 종일 애들 케어나 하고 그런 게 재미라고 생각해서 싫었다면서 차였다네요. 처음에는 돈도 잘 벌고 편하게 풀어주니까 좋다더니 여자들은 왜 그러냐고 되게 울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껏해야 30대 초반에 나이로 치면 어린 편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 경험도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저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괜히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저는 선생님이 진짜 멋있고 대단하신 것 같은데 여자들이 눈이 없다고 막 말했죠. 제가 어디가 괜찮냐면서 꼬치꼬치 캐묻더니 눈이 풀려서는 계속 고맙다 어쩌다 횡설수설하시기에 데려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집은 어딘지 몰라서 애들 가르치는 곳으로 일단 모셔다 드리려고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거기가 아니라면서 밑에 층수를 누르시더라고요. 집 앞에서 들어가세요 하고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손을 확 끌어당기시더니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 오늘은 너무 외로워요 하면서 저에게 지분지분 안기는데 뭔가 그동안 철저한 선생님 모습만 보다가 순간 모성애가 확 자극되는 거예요. 그대로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어요. 그냥 침대에만 눕혀드리려고 했는데 둘 다 술도 먹었고 풀어진 모습을 보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이후로 반찬은 제가 직접 집으로 가져다 드리고 있어요. 물론 반찬뿐만 아니라 저도 같이 가는 거긴 하지만요. 뭔가 아이를 더 열심히 봐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여자가 된 기분이라서 짜릿하고 즐거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모태솔로는 아니지만 연애 경험이 많지도 않고 최근에 코로나가 있으면서 어디 사람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법 오랜 시간 솔로로 지냈어요. 원래 성격이 막 흥이 많은 스타일도 아니고 조용한 편이다 보니까 일 마치고 집에 오면 혼술을 즐긴다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하니까 어느덧 나이는 벌써 30대에 접어들고 주변에 결혼한다고 청첩장도 보내니까 외로워지더라고요. 주변에 친한 친구들도 몇 명 없고 다 아는 사람들에 이제는 더 이상 소개받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디서 사람을 만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이 회사 다니는 동료 중에 친하게 지내는 여자 동료가 혹시 테니스 시작해볼 생각 없냐고 자기가 얼마 전에 가입한 괜찮은 동호회가 있는데 분위기도 좋고 재미있다고 추천하면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그냥 무심코 흘려들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만나기 딱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큰 결심을 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 동료에게 테니스 배워보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말에 같이 일하는 동료와 함께 테니스 동호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 해보는 테니스 동호회라서 긴장이 되었는데 동료가 자기가 있으니 부담 가지지 말라고 여기 여자 반 남자 반 기울인데 테니스 공 치다가 눈 맞아서 연인으로 발전한 커플들도 꽤 많아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이 동료도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기대가 되면서도 떨리는 마음으로 테니스장에 동료와 함께 입장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10명 조금 넘는 인원이더라고요. 다 같이 마주보며 인사를 했는데 그중에 키 크고 훈훈한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여초 회사이다 보니 오랜만에 잘생긴 남자 구경하다 보니 기분이 묘하고 막 떨렸어요. 친한 동료가 저를 챙기면서 동호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소개하면서 인사시켜 주더라고요. 그중에 눈에 딱 들어온 한 분이 있었는데 저를 보며 환하게 눈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해주는 게 인상이 좋아서 호감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짝을 맞춰서 테니스를 쳤는데 처음 해보는 운동이다 보니 쉬엄쉬엄 한다고 해도 한 경기만 뛰어도 땀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운동했는데 옆에서 저를 흘깃흘깃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그쪽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면 아까 저에게 환하게 웃어줬던 남자분이랑 눈이 딱 마주치고 서로 놀래서 피하고 한두 번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기분이 짜릿하면서도 괜히 그 사람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테니스를 열심히 치고 뒤풀이가 있었는데 이럴 때 참석하면서
다들 친해지는 거라고 같이 참석하자고 해서 저도 이 동호회가 꽤 마음에 들어 참석하게 되었어요. 사람들도 되게 살갑게 대해주시고 분위기도 좋아서 가입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간 뒤풀이 장소는 횟집이었는데 제 대각선에 아까 그 남자분이 앉아 계셨고 자연스럽게 저를 보면서 테니스 처음 치고는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근하게 다가와서 먼저 말 걸고 반갑다고 맥주 한 잔 주시길래 같이 짠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이 알고 보니 저보다 2살 많은 오빠였어요. 게다가 친한 동료 남자친구랑 회사 동료분이라고 해서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4명이서 술자리를 하며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 남자분은 대화를 나눠보니 말도 재미있게 하시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대화를 나누면서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살짝 취한 느낌이 들어 친한 동료랑 같이 화장실로 갔는데 동료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듣기로 그 남자분 집안도 괜찮고 스펙도 괜찮다고 꽤 훈훈해서 주변에 인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들면 자기가 다리 놓아주겠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첫인상이 꽤 호감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좋다고 말했어요. 어느 정도 술을 마시다가 2차는 테니스 동호회에서 빠져 저희 넷이서 몰래 빠져나와서 가기로 했어요. 2차는 그 남자분이 잘 아는 분위기 좋은 바가 있다고 해서 갔어요. 조용하고 분위기가 좋은 곳이어서 그런지 술이 술술 들어가더라고요.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고 술이 취해갈 때쯤 친한 동료는 남자친구랑 먼저 빠지겠다고 둘이서 이야기 나누고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느 정도 술 마시면서부터 저랑 그 남자분과 시그널이 오고 갔기 때문에 눈치껏 빠져주는 거라는 생각에 고마웠어요. 하지만 친한 동료가 가고 나서 한 10분 뒤쯤 그 남자가 제 취한 모습을 보고 이제 그만 일어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남자랑 더 있고 싶었지만 첫 만남에 가벼워 보이기 싫기도 하고 술주정을 부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좀 걷다가 택시를 잡기 전에 남자가 먼저 저에게 휴대폰을 내밀며 번호를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번호를 눌러줬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 택시 번호판 사진을 찍은 카톡을 보내주더라고요. 벌써 연인으로 발전한 것 마냥 다정하게 다가오는 그가 싫지 않고 좋았어요. 그렇게 주말이 가고 다음 주가 되어 출근을 하는데 그 남자분이 테니스를 핑계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몇 날 며칠 수시로 먼저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도 남자분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썸 같은 분위기로 그렇게 연락을 자주 했어요. 어느 날은 언제 퇴근하냐고 일 끝나고 시간 괜찮으면 영화 한 편 같이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 끝나고 만났는데 영화 보는 장소가 알고 보니 그 남자 집이었어요. 저를 집으로 초대하는 거였더라고요. 사실 이 남자를 알게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집으로 가는 건 조심스러웠지만 사실 저도 모르게 이 남자가 제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와 스며들었고 그냥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자의 집으로 갔는데 꽤 좋은 신축 아파트 큰 평수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집에 가니까 맛있는 파스타도 만들어주고 와인도 한잔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그 순간 분위기가 너무 로맨틱하고 좋더라고요. 취기에 취해 저도 모르게 그 남자 어깨에 기대버렸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뺨을 만지다가 입맞춤을 하게 되었어요. 영화에서도 남녀가 사랑하는 클라이맥스 장면이 뜨겁게 나오고 있었는데 저희도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한 몸이 되었고 그 순간의 감정에 충실하듯 사랑을 진하게 나눴어요. 뜨겁게 한가득 달아오른 채로 서로를 껴안고 온 마음으로 사랑을 나눴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정말 좋았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진지한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테니스 동호회의 공식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5년 만에 솔로 탈출을 하게 되었고 풋풋하면서도 예쁘게 사랑하며 잘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빠른 만남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첫 만남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자석처럼 이끌렸던 것 같아요. 저처럼 설레는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동호회나 모임 같은데 나가서 괜찮은 짝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적극적으로 사랑을 쟁취하셔서 예쁜 사랑하시길 바래요.